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여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수 갑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주 전 의원이 천정배 전 의원 등과 함께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데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어제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인화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고민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생각을 굳혔다며 입당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 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 선거 입 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측근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세후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첫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전라남도 내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은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자는 줄고 그래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막대한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번 어마어마한 시비와 군비를 들여 지어지는 공공시설. 하지만 저조한 이용률에다 억대 적자까지 기록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여수 MBC는 공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흥군민의 건강을 위해 지어진 4,000제곱미터 규모의 파령체육관. 지난 2004년 107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300m 떨어진 고흥 박지성 공설운동장. 2020년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건립 초창기보다 50% 이상 이용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에서는 지난해 국비 3억 원과 군비 7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박지성 공성운동장은 국민들의 공성 운동장이면서 국민들의 체육공원입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2020년이 넘은 시설을 작년에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여수 막마 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0년 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이용 인원도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공공시설 대부분이 만성 적자와 저조한 이용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이었던 전남 공공시설 39곳을 확인해 봤더니 90%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공시설들의 건립비는 8,900억 원에 이릅니다. 더 심각한 건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144억 원이었던 적자는 2020년 280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의 이용자 수까지 줄어들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도 금전적 수익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비용 대비 높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년 공공시설물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올해 또 국비 506억 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좀 많이 줄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래도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성을 내세워 매년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공공시설. 공공성을 이유로 매년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이용객 역시 꾸준히 줄고 있는 공공시설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타당성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견제기구가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들. 처음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시설만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립 과정에서 투자 심사를 거쳤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사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공시설은 시장이나 군수가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토지적성 평가 등 기초조사를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되는 구조입니다. 이 중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도시계획위원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위원은 위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각 시군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음 위원회 구성에서 빠지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일시와 장소, 안건과 내용, 심의 결과 등의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려 해도 정보공개 청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처리 시한은 열흘이라는 통상적인 정보공개 처리 기간과 달리 30일에서 3개월로 규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도 볼 수가 없나요? 공개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이제 심사를 공정하게 이제 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여수시 단 한 곳뿐일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로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나 수혜가 어떤 사업의 뜻을 함께한 인사들에게만 귀속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도쿄도청과 뉴욕시청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시민 방청 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전체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돼 온 전국 농협의 김치 공장 통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순천농협 등 전국 8개 농협과 농협경제지주는 김치 공장 통합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법인 설립 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설립된 남도식품도 29년 만에 순천농협에서 분리돼 통합법인으로 흡수됩니다. 통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인가와 참여 농협들의 출자, 전산 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올해 1분기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광양시는 어린이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확장과 운영을 위해 연간 10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하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시가 올해 의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의회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 시는 지난 5년 동안 이 어린이 보육재단에 한 해 5억 원씩 모두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재단은 질병 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등 모두 67개 아동 보육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재단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해 말 1년에 100억 원씩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금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증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을 부결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가 우선 지원했던 그 내용들 성과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차후에 지원 금액이라든지 또 지원 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다뤄보자 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시는 올해 첫 임시회 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데 이어 오는 3월 추경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광양형 유아 양육비 지원 등 지역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의 확장을 위해 시 예산의 1%까지는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6대4 정도로 해서 60%는 지출을 하고 40%는 적립을 해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도 하고
또 지금 당장에 급한 세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7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 5년 만에 안정적인 중장기 운영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난관에 봉착하면서 시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동백이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역사의 큰 파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록물과 자료 수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영화 동백은 민간인 피해 테마로 포함돼 앞으로 학술적,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동백은 원로 배우 박근영과 김보미, 정선일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여순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입니다. 호남 성리학의 거두 최산두 종가의 고문서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최산두 종가 소장 고문서는 백패와 홍패, 교지 등 모두 29점으로 다양한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재 최산두는 광양 봉강면에서 태어난 호남 3걸 중 한 명이며 호남 최대 학맥을 형성한 성리학자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은 지금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배상을 해줄 것으로 믿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 공설운동장 한켠에 다닥다닥 붙은 15채의 임시주택. 최하영 씨는 7평 남짓한 임시주택에서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난방시설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 추위를 피할 수단은 전기장판이 유일하고 칼바람이 새는 벽에는 누런 테이프가 아슬아슬 붙어 있습니다. 실리콘 붙여놓은 게 다 벌어져 버린 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찬바람이 그냥 냉바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집다운 집으로 가기 위해 정부 피해 배상을 기다린 최 씨는 신청액의 48%만 배상한다는 환경부 결정에 좌절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내가 70평생 이상을 살았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섬진강댐 수해 피해 배상 결정에 구례 군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주민들은 폭넓은 배상을 약속해온 환경부가 동일한 원인과 결론에도 불구하고 합천댐에는 전체 72%를 배상하고 섬진강댐은 1,136억 원의 신청액 가운데 48%만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 부당함을 요청하고 재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섬진강댐 8개 시군 단체장 등도 모여 환경분쟁 조정 결과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하천 피해 관련 법원 판례와 강우량이 얼마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 내용이라며 지역별 차이는 하천 상태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만족할 수 없는 배상 결정에 임시주택 주민들은 올해도 힘겨운 겨울을 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여도초등학교 473만 7,010원, 광양 대우비엔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경진 외 임직원 일동 200만 원, 순천시 신대지구 중흥 S클래스 101동에서 백사동 주민 일동 114만 5,700원, 고흥군 동일면 덕흥마을 주민 일동 64만 원, 여수시 중앙동 5통 6통 주민 일동 50만 원, 여수시 재가복지협의회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52통 주민 일동 40만 원, 여수시 쌍봉동 29통 주민 일동 38만 5천 원, 여수시 중앙동 4통 통장 외 주민 일동 37만 5천 원, 순천시 덕연동 15통 주민 일동 37만 3천 원, 13통 주민 일동 33만 원, 순천 가고파 익스프레스 30만 원, 고흥군 동일명 구룡마을 주민 일동 21만 2천 원, 여수시 미평동 17통 조옥자 통장 20만 원, 18통 조효심 통장 20만 원, 19통 임영옥 통장 2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알량경로당 노인회원 일동 14만 원,
순천 비봉유치원 교직원 및 원화일동 11만 7,200원, 고운군 복내면 쑥선마을 어촌계장 박선숙 11만 원, 여수시 쌍봉동 부부 싱크대 인테리어 10만 원, 여수시 안산동 광명교회 10만 원, 여수시청 직장 롤러부 10만 원, 7구 한마음회 허연석회 회원 일동 10만 원, 고운군 복내면 비치마을 주민 일동 6만 4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환경 피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광양만 녹색연합과 한국환경사회학회 등은 어제 전남 도립미술관 대강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피해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 측은 이번 달 안으로 조사 계획을 구체화한 뒤 2월부터 심층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근로자 30명이 관내 기업의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제조기업 등 모두 33개 기업의 청년 근로자 47명 가운데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운군이 내년 지방 어항 보강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해 노후항 보수 공사에 나섭니다. 보수 보강 대상 사업지는 도양읍 장수항과 도화면 대통항, 포두면 남성항 등 3개소로 고흥군은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장수항과 대통항, 구암항에서는 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토사 퇴적을 막기 위한 공사도 진행됩니다.